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당신, 지금도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왜 하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이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숨김없이 나 자신을 보여주며 깊은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바로 이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믿었던 이의 따가운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걸까요? 이 깊은 아픔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는, 어쩌면 냉정하게 들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상처, 이제 혼자 숨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믿음과 기대가 주는 아픔. 관계의 두 얼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과 기대가 가진 두 얼굴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무례함에는 잠시 화가 나지만 금세 잊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믿음과 기대를 쏟아붓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항상 지지해 줄 거야.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마치 튼튼하게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지요. 한 중년 여성은 평생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모든 결정을 같이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에 칼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었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가장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비밀, 나의 약점,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지요.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상처는 정면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단단한 방패로 막아낼 수 있지만 가까운 이가 마음속에서 쏘아 올린 화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사업가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모든 재산 상황을 꿰뚫고 있었기에 그 계획적인 배신은 더욱 치명적이었다고 아파했습니다. 결국 상처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고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 스며들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이러한 두 얼굴은 사랑하는 만큼 아파할 수 있다는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박힌 상처는 어떤 기대의 칼날이었을까요? 두 번째,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 나 자신을 돌아보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모습이나 감추고 싶은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 즉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이나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 혹은 어릴 적 받았던 상처들이 그들에게 비쳐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유독 직장 상사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상사분의 지적도 저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어요. 특히 왜 그렇게 혼자서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나중에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혼자 못한다, 이존적이다라는 꾸중을 자주 들었고 그 아픈 기억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사분은 그저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공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는 상사분이 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 숨겨진 약한 부분을 더 씌워 해석하며 상처를 키우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서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자식에게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친구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아파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치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아프게 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자신이 자식에게 자신의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알게 모르게 바랐다는 것을 깨닫고 상처를 준 것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만 보는 버릇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맞춰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의도로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우리의 마음속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으며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자가 상처를 더 키우고 있나요? 세 번째, 지켜지지 않은 울타리 관계의 혼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감정이 섞이는 것에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종종 마음의 경계, 즉 심리적인 선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는 때로는 친밀함과 유대감을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좋지 않은 감정을 내가 받아내거나 나의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 나쁘게 물들 위험도 커집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상처는 피할 수 없이 생겨납니다. 복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가 있다면 어떤 좋은 눈도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모든 일에 간섭하셨어요. 옷차림부터 음식, 아이들 교육, 심지어 제가 남편과 어떻게 대화하는지까지 일일이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숨이 막혔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비난으로 들렸고 제 삶을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로 느껴졌어요. 아무리 선을 그으려 해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며 더 깊이 들어오려 하셨죠. 결국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의 마음의 울타리를 침범하고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지나친 간섭과 침범은 개인의 행복을 해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넘어 때로는 자신이 가진 힘든 감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배우자에게 쏟아내거나 자식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감정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관계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오염된 물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마음의 울타리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울타리가 모호해지면 서로의 감정이 뒤섞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거나 나의 화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결국 상처는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고 서로 뒤섞인 감정의 혼란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아픈 기억 반복 상처의 굴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네 번째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릴 적 받았던 상처나 아픈 기억들을 현재의 관계에 비춰보곤 합니다. 과거의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했던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지금껏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의 사소한 불평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대충 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치 어린 시절 저를 무시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비난으로만 들렸고 엄청난 화와 상처를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다툼은 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같은 패턴의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를 맺거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관계를 맺는 식이지요.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우리의 알게 모르게 가진 바람이나 불안감에서 시작되며 이는 결국 비슷한 상처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으며 스스로 상처의 굴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첫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을 만나 상처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깊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상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우리의 현재 관계를 힘들게 하고 알게 모르게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시작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상처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되며 우리를 끝없는 아픔의 굴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처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나요? 5번째, 상처를 보듬고 성장하는 지혜 마음밭 가꾸는 법.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적인 통찰은 우리에게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는 길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알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애써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프다면 아프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똑바로 보고 소독해야 낫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연습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려는 나쁜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부족함이나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한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사람은 우리를 일부러 상처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상처의 깊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간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심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상대방이 나의 울타리를 넘으려 할 때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 자신의 마음을 보듬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종종 우리 마음 속의 약한 부분이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마음 상담이나 명상, 글쓰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과거의 상처를 똑바로 보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상처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고 마음에서 놓아주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처에서 생긴 화와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거나 다시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거나 만나지 않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의 행위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놓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나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밭을 치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상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비폭력 대화를 통해 내 마음 전하기. 이것은 상처를 주는 대화 상황에서 당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강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제 제 말을 자르고 바로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고 불안했습니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명확히 밝힙니다. 저에게는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욕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건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와 같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주면 좋겠는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루틴으로 내 상처 스스로 보듬기.
상처받은 감정이 밀려올 때 단 3분만 투자하여 스스로를 보듬는 효과적인 마음 챙김 방법입니다. 알아차리기. 지금 당신이 어떤 상처나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또는 아, 지금 슬픔이 밀려오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듯 인지하는 것입니다. 허용하기. 그 감정을 판단 없이 허용하세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숨기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괜찮아, 또는 슬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들여다보기. 그 감정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는지 가볍게 탐색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와 같이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스스로 돌보기. 자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위로하듯, 괜찮아, 내가 아픈 것을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또는 이 모든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치유 일지로 내 마음 기록하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치유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이 일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어떤 패턴으로 아픔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치유 과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얼마나 강했나요?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졌나요? 그때 떠오른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려고 시도했나요? 어떻게 말했고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일지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처받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스스로 치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대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되 미움은 쌓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밭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 오늘 우리는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는 주제로 그 이유와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를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깊은 아픔은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추고 싶은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이겨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당신의 마음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살은 한 번이지만 내가 그 화살을 붙잡고 있으면 100번의 아픔이 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속의 파도부터 잔잔하게 만드세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처로 아파하고 있나요?
그 상처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마음밭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고 이 영상에서 나눈 지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 전체를 진정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끝없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당신, 지금도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왜 하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이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숨김없이 나 자신을 보여주며 깊은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바로 이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믿었던 이의 따가운 말 한마디, 생각 없는 행동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걸까요? 이 깊은 아픔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는, 어쩌면 냉정하게 들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상처, 이제 혼자 숨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믿음과 기대가 주는 아픔, 관계의 두 얼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과 기대가 가진 두 얼굴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무례함에는 잠시 화가 나지만 금세 잊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믿음과 기대를 쏟아붓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항상 지지해 줄 거야.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마치 튼튼하게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지요. 한 중년 여성은 평생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모든 결정을 같이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심장에 칼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었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가장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비밀, 나의 약점,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지요.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상처는 정면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단단한 방패로 막아낼 수 있지만 가까운 이가 마음속에서 쏘아 올린 화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나이 지긋한 사업가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모든 재산 상황을 꿰뚫고 있었기에 그 계획적인 배신은 더욱 치명적이었다고 아파했습니다. 결국 상처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고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 스며들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이러한 두 얼굴은 사랑하는 만큼 아파할 수 있다는 슬픈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박힌 상처는 어떤 기대의 칼날이었을까요? 두 번째,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 나 자신을 돌아보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모습이나 감추고 싶은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 즉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이나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 혹은 어릴 적 받았던 상처들이 그들에게 비쳐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유독 직장 상사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상사분의 지적도 저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어요. 특히 왜 그렇게 혼자서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나중에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혼자 못한다, 이존적이다라는 꾸중을 자주 들었고 그 아픈 기억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사분은 그저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공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는 상사분이 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 숨겨진 약한 부분을 더 씌워 해석하며 상처를 키우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서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자식에게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친구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아파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치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아프게 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자신이 자식에게 자신의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알게 모르게 바랐다는 것을 깨닫고 상처를 준 것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만 보는 버릇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맞춰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의도로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우리의 마음속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으며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자가 상처를 더 키우고 있나요? 세 번째, 지켜지지 않은 울타리 관계의 혼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감정이 섞이는 것에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종종 마음의 경계, 즉 심리적인 선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는 때로는 친밀함과 유대감을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좋지 않은 감정을 내가 받아내거나 나의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 나쁘게 물들 위험도 커집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상처는 피할 수 없이 생겨납니다. 복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가 있다면 어떤 좋은 문도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모든 일에 간섭하셨어요. 옷차림부터 음식, 아이들 교육, 심지어 제가 남편과 어떻게 대화하는지까지 일일이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숨이 막혔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비난으로 들렸고 제 삶을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로 느껴졌어요. 아무리 선을 그으려 해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며 더 깊이 들어오려 하셨죠. 결국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의 마음의 울타리를 침범하고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지나친 간섭과 침범은 개인의 행복을 해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넘어 때로는 자신이 가진 힘든 감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배우자에게 쏟아내거나 자식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감정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결국 관계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오염된 물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모습은 아이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마음의 울타리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울타리가 모호해지면 서로의 감정이 뒤섞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거나 나의 화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결국 상처는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고 서로 뒤섞인 감정의 혼란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아픈 기억 반복 상처의 굴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네 번째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릴 적 받았던 상처나 아픈 기억들을 현재의 관계에 비춰보곤 합니다.
과거의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했던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지금껏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의 사소한 불평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대충 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치 어린 시절 저를 무시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비난으로만 들렸고 엄청난 화와 상처를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다툼은 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같은 패턴의 아픔을 계속해서 겪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를 맺거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관계를 맺는 식이지요.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우리의 알게 모르게 가진 바람이나 불안감에서 시작되며 이는 결국 비슷한 상처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으며 스스로 상처의 굴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첫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을 만나 상처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깊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상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우리의 현재 관계를 힘들게 하고 알게 모르게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시작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상처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되며 우리를 끝없는 아픔의 굴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처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나요? 5번째, 상처를 보듬고 성장하는 지혜 마음밭 가꾸는 법.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적인 통찰은 우리에게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는 길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알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애써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프다면 아프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똑바로 보고 소독해야 낫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연습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려는 나쁜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들의 부족함이나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한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사람은 우리를 일부러 상처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상처의 깊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간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심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상대방이 나의 울타리를 넘으려 할 때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 자신의 마음을 보듬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종종 우리 마음 속의 약한 부분이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마음 상담이나 명상, 글쓰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과거의 상처를 똑바로 보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상처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고 마음에서 놓아주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처에서 생긴 화와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거나 다시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거나 만나지 않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의 행위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놓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나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밭을 치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상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비폭력 대화를 통해 내 마음 전하기. 이것은 상처를 주는 대화 상황에서 당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강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제 제 말을 자르고 바로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고 불안했습니다. 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명확히 밝힙니다. 저에게는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욕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건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와 같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주면 좋겠는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루틴으로 내 상처 스스로 보듬기. 상처받은 감정이 밀려올 때 단 3분만 투자하여 스스로를 보듬는 효과적인 마음 챙김 방법입니다. 알아차리기. 지금 당신이 어떤 상처나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또는 아, 지금 슬픔이 밀려오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듯 인지하는 것입니다. 허용하기. 그 감정을 판단 없이 허용하세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숨기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괜찮아, 또는 슬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들여다보기. 그 감정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는지 가볍게 탐색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와 같이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스스로 돌보기. 자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위로하듯, 괜찮아, 내가 아픈 것을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또는 이 모든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치유 일지로 내 마음 기록하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치유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이 일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어떤 패턴으로 아픔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치유 과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얼마나 강했나요?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졌나요? 그때 떠오른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려고 시도했나요? 어떻게 말했고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일지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처받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스스로 치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대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되 미움은 쌓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밭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 오늘 우리는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는 주제로 그 이유와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를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깊은 아픔은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추고 싶은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받은 상처는 결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이겨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당신의 마음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살은 한 번이지만 내가 그 화살을 붙잡고 있으면 100번의 아픔이 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속의 파도부터 잔잔하게 만드세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처로 아파하고 있나요? 그 상처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떤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마음밭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정성껏 보살피고 이 영상에서 나눈 지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 전체를 진정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끝없는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밭을 소중히 가꾸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마음의 울타리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